안녕하십니까. 자,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이동희 교수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지금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지역주택조합, 우리가 줄여서 지주택 그러죠. 지주택이라는데 이 제도가 왜 도입이 됐는가를 알고 혹시 지주택에 관심이 있는 분들,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은 내용을 좀 잘 들어보시고 내용을 알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주택조합이 도입된 계기는 우리나라 주택건설촉진법입니다. 옛날에는 주촉법 그랬는데요. 이 주택건설촉진법은 이 법에서 80년도죠, 80년도. 그러니까 80년대. 이때 당시에 이 주택건설을 촉진해가지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자. 어떻게 해가지고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킬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그냥 분양받아서 들어가서 입주해서 살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경제적 여유가 안 되는 분들, 돈이 없는 분들, 그런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살기가 힘들다, 비싸다는 얘기죠.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이 어떻게 좀 싸게 적은 비용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생각하는 제도가 뭐냐 그러면 이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가지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가지고 스스로 땅을 사죠. 주민들 스스로 토지를 매입을 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시공자를 데려오고 시공자 선정해서 주민들이 집을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 그냥 한마디로 자기 집을 갖다가 한마디로 마련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는 뭐가 없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한다 그러면 첫 번째 여기는 시행사 이윤이 있어야 되냐? 시행사 이윤이 없고 또 뭐가 없습니까? 여기에는 자 광고한다 광고비가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죠. 광고비가 들 리가 없죠. 왜? 전부 다 주민들이 전부 다 자기 집 마련할 사람만 전부 다 가입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광고비가 없다. 달리 표현하면 분양과 관련돼서 분양 비용이 나와야 안 나가죠. 또 여기 하다 보면은 일반 건설회사는 모델하우스 지어야 되잖아요. 모델하우스 짓는 놈이 안 들어가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 스스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공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우리 집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적으로 지금 안 들어가는 시행사 이준도 없고 광고비도 없고 분양해야 될 비용도 없고 모델하우스 그런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만 간다 그러면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70% 정도 가격이면 즉 30% 정도 할인 아닙니까? 30% 정도 할인된 가격이면 이거는 엄청난 거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서울에서 아파트 분양하는데 10억인데 이거 7억이다 생각해요. 7억. 누구든지 다 사지 않겠습니까? 그럼 너또내 말도 나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없는 주민들이 쉽게 주택 마련해라. 그래서 만든 제도가 이 지역주택조합인데 문제는 이 주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알고 있냐 이런 얘기요. 그리고 처음에 이 지주택을 갖다 도입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이 지주택이 거의 활성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러면 이 지역주택조합에서 말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게 지역이 원래는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 하나의 도시는 어디가 하나의 도시냐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이게 하나의 도시요. 이 하나의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에서 조건은 뭐냐면 조건은 자 첫 번째 집이 없거나 무주택이죠. 무주택 세대주거나 전용면적 60입니다. 60제곱미터 이하 되는 주택을 한 채 소유하는 세대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많이 까다로워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도, 시, 군을 하나의 지역으로 봐주고 그러면서 조합원의 자격조건도 무주택 세대주 60제곱미터 이하 하나 가진 세대주 이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서민을 위해서 낮은 가격의 주택 공급하려고 했는데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진행이 거의 안 돼요. 조합원 모집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주택은 이
주택이 아니고 국가가 정책을 바꿉니다. 정책을 어떻게 바꾸냐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도시로 가면 안 되겠다. 지역의 범위를 하나의 도시로 하라고 했더니 거의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 잡아가지고 광역생활권이지. 지역을 광역생활권으로 분류하고, 그리고 무주택은 그대로, 무주택 세대는 좋은데 60 가지고 안 되겠다. 완화돼가지고 60을 갖다 뭐로 바꿨어요? 85제곱미터. 우리가 국민주택이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 되는 주택 한 채 가지고 되겠다. 조건을 확 풀어준 거, 완화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택 세대주 되고 85 이하 되는 주택 한 채 가진 세대주, 이 사람도 된다. 그러면서 지역의 범위를 갖다가 광역생활권, 그러니까 광역생활권은 첫 번째 어디가 광역생활권이냐? 수도권이 전체의 하나의 광역생활권입니다. 수도권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 이게 하나의 지역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충청권을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충청권을요, 충남하고 대전하고 세종을 하나로 묶고, 그리고 충북을 갖다가 전체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자, 호남을 전남하고 광주를 하나로 묶어놓고, 그리고 전북을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상도도 대구, 경북을 하나로 묶어놓고, 경남, 또 뭐가 있어요? 부산, 또 뭐가 있겠어요? 울산, 여기를 하나로 묶어놓고, 이제 여덟 번째죠? 여덟 번째는 이제 강원도를 하나로 묶어놓고, 아홉 번째는 제주도를 갖다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역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죠. 하나의 도시 개념에서 광역 생활권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그러니까 수도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조합원 모집이 쉬운 거예요. 수도권이 하나, 충남, 대전, 세종. 이러다 보면은 조합원 모집하는 게 아주 쉬워졌잖아요. 이렇게 법을 개정하고 난 다음에 조합원 자격 조건도 완화해주고 지역적 범위도 훨씬 넓혀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서민들을 위해서 싸게 집을 공급해준다. 좋은 면도 있지만 이게 생각처럼 잘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원활하게 잘 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성공률이 지금 30% 정도, 그러니까 30% 정도 성공한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럼 70% 정도로 가다 멈추거든요. 이게 멈추게 되면 되게 골치 아프거든요. 한번 들어간 돈 빼오는 거. 물론 지금은 제도가 많이 개정이 돼가지고 자기가 납부한 비용에 갖다가 전부는 안 됩니다. 전부는 안 되고 일부 어느 정도는 가져올 수 있는데 내가 조합원 탈퇴하고 탈락을 환급해 주거든요. 근데 환급도 바로 즉시 해주냐? 그것도 아니라고. 환급하는 절차도 약간 좀 까다롭다고요. 조합 규약을 봐야 되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지역주택조합이 어떤 지역은 잘 가고, 그러니까 잘 가는 지역은 어떤 맞은 것이고, 어떤 지역은 안 되는데, 대부분 잘 되는 지역보다 안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잘 되는 지역보다 안 되는 지역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는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을 해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계약서 쓸 때는 그냥 믿고, 처음에 긍정적으로 믿고 하지만 잘못된 다음에 나서 보면 우리가 늦었거든요. 확인하려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씩 점검을 잘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번 강의 이걸 하고 다음 강의부터 이제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를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죠. 자, 일단 이번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